제2차 세계대전 동안 수천 건의 전투가 기록되고 문서화되었으며 연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 속에는 알려진 어떠한 물리 법칙도 따르지 않는 사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신화가 아니며 전쟁 후에 만들어진 이야기도 아닙니다. 레이더 기록, 군 보고서, 목격자 진술, 그리고 나중에 봉인되거나 완전히 삭제된 기밀 문서에서 직접 나온 것들입니다. 수초 만에 나타났다 사라진 함선들, 소리조차 존재할 수 없는 침묵에 삼켜진 부대 전체, 자기 자신과 마주친 항공기, 시간이 멈추거나 역행하거나 혹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단순히 사라져버린 순간들. 개별적으로 보면 이 사건들 각각은 오류, 스트레스 또는 고장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검토하면 그것들은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어떤 패턴입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조건에서 현실 자체가 항상 그래야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패턴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과학으로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10가지 제2차 세계대전의 변칙 현상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추측도 아닙니다. 기록되었으나 그 후 조용히 지워진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의 레이더 접촉으로 시작됩니다. 신호가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그리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톱1 사라지는 전함 1943년 7월 대서양 중앙에서의 야간 작전 중 HMS 셰필드호의 레이더 대원들은 자신들의 섹터 가장자리를 가로질러 조용히 움직이는 독일 군함을 포착했습니다. 정확히 오전 2시 14분 레이더 화면에는 기동부대에 위험할 정도로 근접하여 빠르게 움직이는 선명한 접촉 신호가 표시되었습니다. 좌표가 즉시 전송되었습니다. 사격 재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고 없이 접촉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서서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 있었고 그 후 사라졌습니다. 몇 초 후 그것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북쪽으로 몇 해리 떨어진 곳,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선박도 도달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어떤 조치도 취해지기 전에 그것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 승조원들은 전자간섭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것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정전기로 흩어지기 전 레이더 화면에 왜곡된 잔상을 남겼습니다. 사건은 내부 코드명인 에코 드리프트로 기록되었습니다. 정보 장교들이 기록을 검토했을 때 그들은 동일한 결론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재밍이 아니었습니다. 고장도 아니었습니다. 허위 접촉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대양을 가로지른 것이 아니라 공간을 가로질러서 말입니다. 승조원들의 진술은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변칙 현상이 발생하기 직전 함선의 강철 선체를 통해 깊은 웅웅거리는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여러 승조원이 방향 감각 상실, 입안에서의 금속성 맛, 그리고 비정상적인 압박감을 보고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함선 전체의 손목시계들이 정확히 2시 14분 23초에 멈췄다는 것입니다. 레이더실의 시계들도 같은 초에 멈췄습니다. 4분 후 아무런 조정 없이 시계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전은 없었습니다. 전기적 결함도 없었습니다. 선 내의 어떤 장치에도 자기적 교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은 마지막 레이더 접촉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즉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지는 봉인되었습니다. 레이더 테이프는 불완전한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관련 인원들은 엄격한 침묵 명령해 재배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인 전쟁 기록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수년 후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문서가 잠시 나타났습니다. 재래식 추진이나 스텔스 기술과 일치하지 않는 비선형 변이. 해당 지역에서 독일 함선의 존재는 단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레이더 기지, 독립적인 관찰자들, 그리고 훈련된 인원들 모두가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투명화가 아니었습니다. 신기루도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물체가 도달할 수 없어야 하는 위치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만약 기록이 정확하다면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물리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대서양을 횡단한 무언가는 항해를 통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톱2 침묵의 안개 대서양 사건이
공간 자체가 뒤틀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면 다음에 지상에서 일어난 일은 인식, 소리, 그리고 시간이라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에 도전할 것입니다. 1944년 9월 카르파티아 산맥의 동부 전선 인근에서 소련 정찰 대대가 추측국의 보급로로 사용되는 전략적 계곡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오전 4시 17분 부대는 북쪽에서 밀려오는 특이한 안개를 보고했습니다. 몇 분 만에 가시거리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그리 특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뒤이은 일이 문제였습니다. 전방 정찰병과 지휘부 사이의 무전 통신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왜곡된 것도 약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전기도 간섭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모든 채널이 동시에 실패했습니다. 지휘관은 전령들을 도보로 전방에 보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주력 부대에 도달하자 병사들은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치는 군화 소리에는 메아리가 없었습니다. 장비에 부딪히는 금속 소리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목소리조차 몇 인치 안에서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공기 자체가 모든 진동을 흡수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방향 감각 상실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통제불능으로 회전했습니다. 여러 병사가 메스꺼움, 귀의 압박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묘하게 지연되는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마치 정신이 현실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한 병사는 대열을 이탈해 안개 속에 앞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며 지켜보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이들은 환경이 불안정하다고 묘사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깜빡거리는 듯 했습니다. 현실 자체가 프레임을 건너뛰는 것 같았습니다. 6분 동안 논리를 따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타났을 때만큼이나 갑자기 안개가 사라졌습니다. 가시거리가 즉시 돌아왔습니다. 사라졌던 전령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은 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위치에서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군복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화는 한 번도 지나간 적 없는 지형의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계는 부대의 나머지 인원들보다 4분 늦어 있었습니다. 지휘부에서 이 모든 사건은 기록되었고 국지적 대기 이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상 기록에 따르면 그날 해당 지역에는 안개가 없었습니다. 온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기압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기상 체계도 없었습니다. 대대의 통신 일지는 나중에 훼손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페이지들이 사라졌습니다. 무전 장비는 완전히 정상이었지만 그 6분 동안 기록된 신호는 없었습니다. 조사는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관련 장교들은 재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은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안개가 소리를 지우고 시간을 왜곡하며 현실을 현실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날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입니다. 잠시 존재했다가 규칙을 바꾸고 사라져버리는 무언가입니다. 톱스톰, 타임 미러 편대 카르파티아 산맥의 안개가 지상 현실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면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와 동일한 왜곡을 하늘로 가져갔습니다. 1945년 3월 12일 아침 이탈리아 남부에 주둔하던 영국 공군 편대는 아드리아하의 상공에 일상적인 정찰 임무를 준비했습니다. 6대의 스피파이어가 2대의 모스키토 항공기의 호위를 받으며 맑은 하늘 아래 RAF 그로타리의 기지에서 오전 9시 40분에 이륙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달마티아 해안을 따라 전개된 독일 해군의 활동을 문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6분경 9,000피트 상공을 비행하던 레이먼드 킨 비행 중위는 구름층 아래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반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수면에 반사된 햇빛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편대가 조사하기 위해 대형을 조정하자 조종사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또 다른 편대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대형, 같은 수의 항공기, 같은 비행 패턴, 그리고 무시할 수 없게 만든 결정적인 세부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 항공기들은 동일한 일련 번호를 달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표식, 동일한 구성. 그것은 다른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무정의에서 즉시 대화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종사들은 위치를 외치고 접촉을 시도하며 신원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응답은 없었습니다. 거울 속의 편대는 마치 모든 움직임이 이미 계산된 것처럼 혹은 이미 일어났던 것처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그들을 향해 계속 비행했습니다. 두 대형이 가까워지자 거울 속의 항공기들은 갑자기 일제히 왼쪽으로 선회하여 아래쪽 구름뱅크로 하강했습니다. RF 조종사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름을 뚫고 나갔을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항공기도 없었습니다. 비행운도 없었습니다. 공기 중에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하늘뿐이었습니다. 기지로 돌아온 후 사건은 보고되었고 기록되었습니다. 초기 설명은 착시 현상이나 산소 결핍으로 인한 환각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종사는 비행 전에 검사를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저산소증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불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무 중 촬영된 항공 정찰 필름에 단 하나의 흐릿한 프레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프레임에서 반대 방향에서 그들의 경로를 가로지르는 항공기 편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타임스탬프 오전 10시 7분 라벨 미확인 그림자 편대 2주 후 동일한 편대가 같은 지역으로 지연된 임무를 수행하러 보내졌습니다. 정확히 오전 10시 7분 그들은 좋지 않은 가시거리를 마주했고 경로를 조정했습니다. 그들은 왼쪽으로 선회하여 구름 형성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전 사건에서 기록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동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들이 목격되는 쪽이었기 때문입니다. 비행 데이터 속도 위치가 이전의 조우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국방부는 모든 증거를 조용히 수집했습니다. 사진들은 제거되었습니다. 보고서들은 봉인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RAF는 이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폐쇄 루프 시간, 변칙, a closed loop temporal anomaly. 어떠한 설명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환각이었다면 미래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반사였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세부 사항을 담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종사들이 본 것은 다른 편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서에서 이탈하여 배치된 시간의 한순간이었습니다. 공간에서의 반사가 아니라 시간에서의 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그들은 그것을 목격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속으로 날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탑4 붕괴된 터널 점프 하늘이 미래의 순간을 반사할 수 있다면 다음에 일어난 일은 공간 자체가 예고 없이 열리고 닫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943년 11월 이탈리아 전역 당시 미국 공병소대가 로케타 알타 마을 근처에 폐쇄된 철도 터널을 청소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벌어진 이 터널은 독일군이 숨겨진 보급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후 3시 12분 밀폐된 내부 구역을 돌파하기 위해 제어 폭파 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잠시 후 부분적인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폭발은 낙석과 강철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터널은 안쪽으로 휘어지며 무너졌습니다. 6명의 병사가 안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즉시 시작되었지만 지휘부는 생존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구조적 실패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34분 후 갇혀있던 병사들 중 2명이 지휘소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말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은 채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완전히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산 밖으로 이어지는 옆 통로를 통해 탈출하여 입구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으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통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찰팀이 전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다른 출구는 없었습니다. 숨겨진 수직 통로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설명과 일치하는 지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의학적 검사 결과 가벼운 저산소증과 불규칙한 심장 박동의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대개 고고도 노출과 관련된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터널은 해수면보다 간신히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나머지 4명의 병사가 더 깊은 안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폭발로 뒤로 튕겨 나갔고
단 몇 초 동안만 정신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시계는 그들이 2시간 이상 실종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사라진 시간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한 병사는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를 보고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기 직전 탈출했던 두 남자가 자신의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터널 안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한 푸른 빛으로 비춰지는 매끄러운 검은 돌로 만들어진 복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공병 부대는 완전한 지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표 투과 스캔 결과 석회암과 화관감의 견고한 덩어림이 드러났습니다. 빈 구멍도 없었습니다. 균열도 없었습니다. 어떤 통로가 생길 공간도 없었습니다. 바위는 완전히 온전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즉시 다음의 명칭으로 기밀 분류되었습니다. 비선형 공간 변칙, 로케타 현장, Non-Linear Spatial Anomaly, 로케타 사이트. 구역은 봉인되었습니다.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 군부대가 배치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은 이주되었습니다. 생존한 병사들은 몇 주 안에 재배치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나중에 폭발이 일어나기도 전에 자신이 터널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반복해서 보았다고 주장하다가 수용시설에 보내졌습니다. 그의 사례 파일에서 그는 그 경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공기 중에 이음새를 통해 끌려가는 것 같았다. 지도도 없습니다. 사진도 없습니다. 어떤 출구에 물리적 증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의 남자가 밀폐된 붕괴 현장으로 들어갔고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땅을 파지 않았습니다. 기어오르지 않았습니다.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동했습니다. 불가능해야만 하는 무언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만약 로케타 사건이 실제한다면 극한의 조건 해서 공간 자체는 고정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휠 수 있습니다.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아무것도 없어야 할 곳에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톱삽, 프랑스에 역행하는 교전 공간 자체가 예고 없이 열릴 수 있다면 다음에 일어난 일은 시간조차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944년 5월 노르망디를 향한 연합군의 징역 중 미국 보병 소대가 생피선팔 마을 근처에서 짧지만 격렬한 교전을 벌였습니다. 전투는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병사가 나중에 보고한 내용은 알려진 어떤 논리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해럴드 브룩스 하사가 이를 가장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무기를 발사하는 순간 적은 이미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발사되기도 전에 말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탄피들이 솟아올라 소총 속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군복에서 혈흔이 사라졌습니다. 연기가 총신 속으로 거꾸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방금 피격되었던 독일군들이 다시 일어나 원래 위치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의 왜곡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투 자체가 거꾸로 재생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이 보고는 스트레스로 인해 묵살되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던 4명의 병사가 정확히 똑같은 순서를 묘사했습니다. 한 병사는 자신의 수류탄이 공중에서 다시 조립되어 손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병사는 위생병을 부르려 소리쳤지만 상처가 생기기도 전에 부상당한 병사가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 소리도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총성은 둔탁한 클릭 소리로 바뀌어 역행했습니다. 외침은 들이마시는 숨소리가 되었습니다. 전장에는 메아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되감기였습니다. 지휘부는 정찰 영상을 검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셰비리초 분량의 한 구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병사들이 부자연스러운 정밀도로 뒤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총구의 화염이 눈에 띄게 소총 총신 속으로 다시 붕괴되어 들어갔습니다. 영상은 즉시 제거되었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사용된 적 없는 코드로 기밀 분류되었습니다. 시간 역전 현상, The Temporal Inversion Event. 다음 날 공병들이 해당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방사능 수치가 약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장 수치가 요동쳤습니다. 지면 센서는 변칙 현상이 발생한 정확한 순간에 저주파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전투 조건 해서의 신경 긴장. 여러 병사가 임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해리성 기억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데니스 마일스 상병은 평가 도중 그 경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간의 구멍을 통해 전쟁이 거꾸로 피를 흘리며 나가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환각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대답했습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끌어당기는 것을요. 전장은 나중에 정리되고 불도저로 밀려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역전된 영상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만약 시간이 아주 잠시라도 역행할 수 있다면 무엇이 그 방향을 제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불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압력 아래에서 균열이 가는 것일까요? 생패에서 일어난 일은 혼란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현실 자체가 무언가를 바로잡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취소하고 있었거나 말입니다. 톱6 레이더 블랙홀 전장에서 시간이 스스로 역행할 수 있다면 다음에 일어난 일은 공간의 구역 전체가 단순히 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945년 2월 연합군이 아르덴 숲을 통과할 때 우팔리즈 후파리제 근처에 주둔하던 영군 이동 지휘 부대가 일상적인 공중 스캔 중에 특이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약 1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대공구역에서 아무런 데이터도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역 안에는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구역 근처를 비행하는 조종사들은 그곳을 조용한 패치, The Quiet Patch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정의가 끊기는 곳, 나침반이 통제 불능으로 회전하는 곳, 그리고 기내 계기판이 응답을 멈추는 곳이었습니다. 이 변칙 현상은 정찰기 한 대가 해당 구역에 진입하여 레이더에서 7분 동안 사라졌을 때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지상에서 보기에 그것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조종석 내부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는 안정적인 비행을 보고했습니다. 정상고도. 난기류 없음, 시스템 결함 없음.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기내식에는 관제탑과 비교해 9분의 시간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사를 위해 보낸 두 번째 항공기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 항공기가 구역으로 진입하자 관찰자들은 그것의 레이더 신호가 왜곡되어 기하학적 모양으로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조종사는 무정의로 계속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말입니다.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의 목소리는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에게 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가 구역을 벗어나자 모든 시스템이 즉시 돌아왔습니다. 손상 없음, 고장 없음. 하지만 나중에 확인된 녹음 기록은 불가능한 무언가를 증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송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호가 사라진 동안에도 말입니다. 군 기술자들이 모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결함 없음, 간섭 없음, 환경적 설명 불가. 그 구역은 지형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적의 재민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알려진 대기 조건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감지라는 행위 자체가 꺼진 것과 같았습니다. 이 현상은 다음의 코드로 분류되었습니다. North Sector, Shitter a North Sector, 시마운. 비행 경로는 우회되었습니다. 지상 작전은 중단되었습니다. 그 구역에 진입한 인원들은 코피, 어지럼증, 일시적인 의식 상실을 보고했습니다. 한 병사는 나무 사이로 앞서 걸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군복을 입은 채로 말입니다. 몇 달 후 엔지니어들이 현장을 연구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방사능은 없었습니다. 화학적 이상도 없었습니다. 측정 가능한 전자기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남아 있었습니다. 신호는 끊겼습니다. 나침반은 안정을 거부했습니다. 시계는 뒤로 밀려났습니다. 스스로를 바로잡기 전까지 말입니다. 구역 내부에서 찍은 사진들은 왜곡된 채로 나왔습니다. 어떤 것들은 사진을 찍을 때 존재하지 않았던 물체의 희미한 윤곽을 보여주었습니다. 변칙 현상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구역은 전쟁 후 조용히 민간인들에게 다시 개방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항공기도 다시는 그 위를 직접 비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르덴의 변칙 현상이 무엇인가를 증명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장소들이 존재합니다. 존재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곳들이, 존재가 일시 정지될 수 있는 곳, 신호가 사라질 수 있는 곳, 그리고 잠시 동안 당신이 여전히 그곳에 있을 수는 있지만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 곳 말입니다. 톱7, 사라진 2분 사건 구역 전체가 존재를 지워버릴 수 있다면 다음에 일어난 일은 시간 자체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944년 8월 2일 밤 폴란드 마을 오트워크 인근에서 영국 폴란드 합동정보부대가 독일 통신 허브에 대한 합동 타격을 준비했습니다. 작전은 절대적인 정밀도를 요구했습니다. 다수의 팀, 다수의 위치, 모두가 초단위까지 동기화되었습니다. 모든 병사에게는 검증된 시계가 지급되었습니다. 공격은 정확히 오전 2시 정각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며 30초마다 확인 신호가 전송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왔을 때 무언가 고장났습니다. 첫 번째 신호 확인이 실패했습니다. 그 후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무정위에서는 침묵 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췄습니다. 비유적으로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말입니다. 모든 시계가 얼어붙었습니다. 동시가 아니라 동일한 2분의 창 안에서 말입니다. 오전 2시 1분부터 2시 3분까지 초침 소리도 없었습니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재개되었습니다. 시계들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정위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 가지 세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 2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기에도 없었습니다. 어떤 기록에도 없었습니다. 기계식 시계들이 멈췄었습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장치들도 멈췄었습니다. 전기적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는 회중시계조차 완벽한 동기화 속에 멈춰 있었습니다. 보고 도중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목표 구역에 가장 가까이 있던 병사들은 사라진 시간 동안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고 묘사했습니다.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주변 세계가 더 얇아진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한 병사는 시야 끝에서 백색 광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다른 이는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이의 공간을 가로지르지도 않은 채로 말입니다. 마치 움직임 없이 앞으로 점프한 것 같았습니다. 지휘부는 정찰 영상을 사용하여 사건을 검증하려 시도했습니다. 필름릴은 연속적인 타임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02.0년 제너린과 991년 군맘 사이의 프레임들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누락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훼손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비어 있었습니다. 순백색이었습니다.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정정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록된 현실의 완전한 부재였습니다. 사건은 즉시 드물게 사용되는 명칭으로 기밀 분류되었습니다. 시간 계측 간섭, chronometric interference. 공식 설명은 환경 요인과 피로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결정적인 사실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동일한 2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 장소에 걸쳐 동시에 말입니다. 억압된 보고서의 마지막 노트에는 사건 당시 3번의 노출을 포착한 한 대의 카메라가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직후에 찍힌 세 번째 이미지는 미묘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발자국이 사라졌습니다. 소총이 위치를 옮겼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간이 기기에서, 필름에서, 그리고 기억에서 제거될 수 있다면 그것은 연속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편집 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확히 120초 동안 무언가가 세상을 일시 정지시켰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터파워 전장의 메아리 시간 자체가 지워질 수 있다면 다음에 일어난 일은 시간이 반복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1945년 1월 최근 독일군으로부터 탈환한 프랑스 마을의 폐허 근처에서 미국 제94보 병사단이 짧지만 격렬한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전투는 빨리 끝났습니다. 적은 후퇴했습니다. 구역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다시 들었습니다. 근처 숲에서 교전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총성, 외침, 바닥을 치는 군화 소리, 총알이 튕겨나가는 금속성의 날카로운 소리. 그것은 그들이 방금 치른 전투와 똑같았습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같았습니다. 같은 리듬, 같은 순서, 같은 강도였습니다. 처음에 지휘관들은 그것이 메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형에 반사되는 소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지연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방향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이 너무나 정밀했습니다. 이것은 소리가 반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재생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이미 종료된 후에 일어난 사건의 완전한 재현이었습니다. 부대원들이 숲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적도 없었습니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시신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날 늦게 희미하지만 식별 가능한 정도로 말입니다. 일부 병사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외쳤던 명령들이 그들에게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한 명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신의 유령 곁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또 다른 이는 실제 교전 중에 떨어뜨렸던 수통이 다시 쓰러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통신 장교들이 무전 일지를 검토하던 중 똑같이 불안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전투가 들린 정확한 순간에 신호 강도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메시지도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호도 수신되지 않았습니다. 채널은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라벨이 붙었습니다. 유령 반송파 팬텀 캐리어 웨이브. 엔지니어들이 그 현상을 기록하려 시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장비가 고장났습니다. 하지만 한 테이프가 몇 초간의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발자국 소리, 멀리서 들리는 총성, 그리고 한 목소리 거꾸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결국 정리되었고 작전 지도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이 사건을 환경적 음향과 심리적 스트레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그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현지 마을 사람들은 그 지역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라발레 두블, 라발레 다블러. 이중의 계곡, 사건이 두 번 일어나는 장소. 한 번은 현실에서, 그리고 한 번 더, 다시 말입니다. 만약 전쟁이 세상에 자국을 남긴다면 아마도 어떤 장소들은 잊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비유적으로나 감정적으로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말입니다. 마치 현실 자체가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특정한 조건 해서 그것을 다시 재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탑 9. 얼어붙은 순간 현실이 사건을 다시 재생할 수 있다면 다음에 일어난 일은 현실이 완전히 멈출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1944년 12월 벌지 전투의 마지막 단계 동안 엘센본 마을 근처에 배치된 독일 모병 부대가 다가오는 연합군의 돌격에 대비했습니다. 숲은 조용했습니다. 짙은 눈이 나무 사이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전 6시 41분 멀리서 포성이 계곡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느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곡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멈췄습니다. 한 상병인 한스 켈러는 나중에 그 순간을 세상에 몰아친 고요의 파도라고 묘사했습니다. 눈송이가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바람이 즉시 사라졌습니다. 이미 비행 중이던 박격포탄 한 발이 참호 위에 움직임 없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었습니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숨결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병사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단 1초 동안만 지속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몇 분 동안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병사는 장갑 위에 떨어진 물방울 하나가 완벽하게 정지해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재개되었을 때 그것이 증발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또 다른 이는 비행 중에 얼어붙은 새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날개를 펼친 채 움직임 없이 하늘에 떠 있는 조각상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예고 없이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바람이 돌아왔습니다. 박격포탄이 땅에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부대 내의 모든 기계식 시계가 정확히 같은 초에 멈춰 있었습니다. 0641 10만 그것들은 5분 동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스스로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며 말입니다. 나침반은 통제 불능으로 회전했습니다. 무전 장비는 몇 시간 동안 고장났습니다. 사건은 기록되어 군 아카이브에 다음의 이름으로 묻혔습니다. 네어 모멘트 데어 슈틸레, 데 모멘트 슈틸레. 침묵의 순간 수년 후 보고서의 파편들이 회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시공간적 불일치, Spatio Temporal Inconsistencies. 나중에 같은 숲을 통과한 연합군 부대들조차 불안감을 보고했습니다. 한 전차 승무원은 기계적 결함 없이 전차가 몇 분 동안 꺼졌던 일을 묘사했습니다. 한 정찰 부대는 이전 메시지보다 15분 더 일찍 도착한 무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치 그것이
시간을 거슬러 보내진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멈추는 현상에 대해 알려진 설명은 없습니다. 잠시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물리학의 모든 원칙을 위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병사가 똑같은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똑같은 정적, 똑같은 침묵. 그들은 상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만약 엘젠보른 사건이 실제한다면 시간은 일정한 흐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멈출 수 있습니다.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어붙은 숲에서의 몇 초 동안 세상은 그래야만 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멈췄던 것입니다. 톱 10, 사라지는 명령 시간이 멈출 수 있다면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보 그 자체조차 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945년 4월 연합군이 베를린을 향해 진격할 때 막데부르크 근처의 한 미국 정보부대가 합동 시가전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임무는 정밀함을 요구했습니다. 3개 사단, 3개의 진입점, 모두 전날 밤 본부에서 전송된 암호화된 명령 세트를 통해 동기화되었습니다. 명령은 수신되었습니다. 인쇄되었습니다.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에 의해 서명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전 6시 정각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한 사단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며 말입니다. 그들에 따르면 명령은 한 번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연으로 인해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믿었던 두 번째 사단이 단독으로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작전은 무너졌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고 도중 불가능한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사단은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전령들은 그것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의 별도 확인서가 존재했습니다. 각각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각각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명령이 수신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보 장교들이 그 문서들을 회수하려 했을 때 그것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폴더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잘못 놓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상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거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보관할 책임이 있던 서기들은 명령이 아예 존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장교가 그것을 읽은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세하게 말입니다. 좌표, 타이밍, 예비 위치들. 한 명은 심지어 두 번째 단락에서의 오타를 기억해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 사용한 버전과 정확히 일치하는 오타였습니다. 그러다 가장 불안한 세부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한 통신 기술자가 똑같은 명령의 중복 전송을 감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오전 5시 48분에 본부로 되돌아온 전송이었습니다. 원래 메시지가 공식적으로 발행되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신호는 진짜였습니다. 정확한 암호화, 유효한 확인 코드.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신지는 적군 영토 내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기술적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장도 없었습니다. 간섭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묻혔습니다.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수년 후 편집된 파일에서 손으로 쓴 쪽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작전이 실패한 것은 명령이 불분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제자리에 머물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살아남은 한 장교는 자신이 명령서의 개인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 후 그가 문서를 확인했을 때 종이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잉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백지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직했습니다. 무언가 쓰여 있었다는 증거로서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거되었다는 증거로서. 그날 아침 사라진 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정력이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의도였습니다. 만약 정보가 여러 시스템에 걸쳐 스스로를 지울 수 있다면 종이, 무전, 그리고 인간의 기억을 가로질러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식 자체도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데부르크에서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명령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증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10가지 변칙 현상들은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문서화된 사건들입니다. 군일지, 목격자, 진술, 기밀 해제된 보고서,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될 의도가 없었던 파편들에서 끌어낸 것들입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그것들 각각은 묵살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서, 오류로서, 고장으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함께 놓으면 어떤 패턴을 형성합니다. 혼란을 가리키는 패턴이 아니라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를 가리키는 패턴입니다. 바로 구조입니다. 서로 다른 전장, 서로 다른 국가, 그리고 전쟁의 서로 다른 순간에 걸쳐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시간이 멈추는 것, 시간이 역행하는 것, 공간이 뒤틀리는 것, 물체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나타나는 것, 정보가 원인 없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모든 사례에서 대응은 똑같았습니다.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은폐였습니다. 일지는 봉인되었습니다. 보고서는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재배치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들이 시사하는 바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 그 자체의 결함입니다. 만약 전쟁이 국가를 파괴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극한의 압력 아래에서 대규모의 이동, 에너지, 공포, 그리고 파괴 속에서 현실이 존재의 구조에 있는 약점을 노출한다면 어떨까요? 시간이 부서지는 순간들, 공간이 단절되는 순간들, 원인과 결과가 더 이상 질서를 따르지 않는 순간들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변칙 현상들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일별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대한 일별입니다. 세상이 한계까지 밀려났을 때만 나타나는 무언가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불안한 부분은 이것일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숨겨졌습니다. 그것들이 사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중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질문들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멈출 수 있다면 시간은 무엇일까요? 공간이 뒤틀릴 수 있다면 공간은 무엇일까요? 현실이 스스로를 지울 수 있다면 현실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미스터리는 이제 이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미스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일이 일어났으며 전혀 기록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